beautiful girl, wherever you are.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치과 김일량입니다.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니 렉처라는 이름으로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주제는 컴포짓 레진 치료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오염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레진 치료를 매일 하게 되는데 레진 치료는 치아 삭제량이 매우 적고 당일에 치료를 끝낼 수 있으며 또 매우 에스테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환자가 치료 후 시리다고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빈도수가 늘어나게 되면 반대로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또 레진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레진 치료 후에 왜 하이퍼센서티비티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준비해둔 파워포인트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오퍼러티브 센서티비티가 나타나는 이유를 나열하기 시작하면 수십 가지는 아마 좋게 될 것인데 여러 선생님들은 아마도 책을 통해서 혹은 세미나를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핸드피스에서 나오는 오일로부터의 오염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피스는 모두 매일 오일링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베어링이 메탈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근할 때 오일을 주스했다면 다음날 그 오일은 어디로 갈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다음날 환자의 입 안으로 물과 함께 분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첫 환자는 레진을 약속 잡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만일 그날의 첫 환자가 레진 환자였다면 그 접착은 이미 출발부터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는 오일을 주스할 필요가 없는 핸드피스를 사용하는데 바로 베어링이 메탈이 아닌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스타 볼텍스 핸드피스입니다. 이 핸드피스를 생산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었지만 2년 전부터는 국내에 정식 에이전시가 생겨서 수입을 하고 있으니 치과에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착 과정 중 타액으로부터의 오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저는 술을 먹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 모델을 감싸고 있는 물방울 때문입니다. 구치부 레진을 치료하게 되면 반드시 러버댐이 추천되는데 러버댐을 사용하더라도 석선이 방향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치아를 향해서 오픈되어 있다면 러버댐 하방에서 올라온 침방울들이 마치 모델의 몸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물방울처럼 에어로졸 형태로 치아 표면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다음 사진처럼 석션 팁을 하방으로 향하게 해서 침을 빨아들이므로 원천적으로 침방울들이 치아 표면을 향해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여야만 합니다. 즉 왼편의 사진과 같이 석션해서는 안 되고 오른편 사진처럼 닫힌 형태로 석션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석션을 치면 위로 오픈해서 위치시켰을 때는 동영상에 보이는 대로 러버댐 하방에서 올라온 침방울들이 치아의 교환면까지 올라오면서 미세한 침방울 형태로 치면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처럼 치면 하방, 치경부 하방에 석션을 위치시킨다면 미세한 침방울들이 교환면까지 올라오기 전에 석션이 되기 때문에 오염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치료의 전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치부 레진을 치료하려면 러버댐을 걸어야 합니다. 러버댐을 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레진이 적응증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일이 나오지 않는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올드 아말감을 330번 벌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와동 형성 시 와동이 커지게 되면 약간의 에나멜 배배를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치면샘을 철저히 하게 되고 이어서 워싱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석션 팁을 오픈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완전 드라이를 하고 애칭을 하게 되는데 애칭 순서는 에나멜을 먼저 시작해서 덴틴으로 이어지는 셀렉티브 애칭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이어서 웹본딩을 할 경우라면 너무 건조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죠. 적절하게 습기가 있도록 건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딩 레진을 바르게 되는데 바르고 나서 15초 기다린 후 드라이를 합니다. 한 번 더 바르고 드라이를 하게 되면 보다 좋은 접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압을 하고 이어서 플로블 레진을 이용해서 하방의 베이스로 사용합니다. 구치부 레진은 세 단계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먼저 설측에 올려서 중압하고 협측에 올려서 중압을 하고 마지막으로 교환면에 레진을 올린 다음에 오크루달 포머를 이용해서 모양을 형성한 후 중압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 남은 과정은 교합 조정과 피니싱과 연말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모든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이유든 러버댐을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간이 방습을 해야 되는데 협설측으로 커튼 롤을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석션을 치경부 하방에 위치시킨 다음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션을 하게 되면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임상이 날로 발전해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께 치료받는 환자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스태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autiful girl, wherever you are, I